컨트롤. 보이는지 한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10월 23일인데요. 이제 벌써 올 한 해가 끝나가고 앞으로 올해가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다들 올해 잘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하면 아무래도 이런 술자리라든지 모임, 각종 이런 행사들이 많겠죠. 저도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요. 연말 되면 항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한 해 근황도 물어보고 술도 마시고 뭐 취하고 뭐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올해는 하필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연말 약속들이 많이 잡히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생긴다면 좀 좋은 곳, 뭐 좀 사람이 없는 곳, 뭐 이런 곳에서 좀 술자리를 하실 수 있는 곳을 제가 좀 몇 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고요. 주제는 아주 유명하지 않은 곳이지만 생각나는 곳을 주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들이고요. 조금 까맣게 흰색이 좀 많죠. 학생 때 인턴 알바 했던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조금 많아 보이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까만 곳, 제 까만 곳이 이제 제가 뭐 학교 아니면 집 사는 곳들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들이 서울에 있는 현장들. 제가 설계사무소 다니면서 설계했던 건축물들이 있는 곳들이에요. 좀 서울 곳곳을 좀 많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한 곳으로 을지로 일대를 좀 뽑아봤는데요. 제가 여기에 을지로 작업실이라고 해서 학교 동기하고 같이 조그만한 공간을 임대로 들어가서 좀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에만 가는 작업실 개념으로 빌린 곳이었고 을지로 하면 굉장히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곳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잘 모를 만한 곳 그런 곳을 위주로 좀 선택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작업실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그리고 설치 미술을 하는 친구가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뭐 이런 공간으로 빌렸었는데요. 지금 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에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주말마다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같이 작업도 하고. 실내는 뭐 되게 굉장히 조그만한 곳이었고 그리고 겨울 되면 뭐 난방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춥게 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레이저 같은 거 쏘면서 뭐 작업 같은 것들도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친구가 술을 사와서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이곳에서 좀 소개해드릴 만한 곳으로 피맛골 주점타운이라는 곳이랑 보건옥이라는 곳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보건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한 60년, 50년 정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레옥이라고 평양냉면이 굉장히 유명한 가게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우레옥이랑은 조금 우레옥도 불고기나 뭐 평양냉면 이런 것들을 팔고 여기도 불고기나 이런 것들을 파는데 우레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근데 많이 안 옴에도 불구하고 60년이나 됐다는 거는 그래도 맛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가려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뭐 술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먹고 나올 수 있고요. 을지로 4가역 4번 출구에서 나와서 좀 올라오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런 간판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뭐 간판 앞에 변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정육점이랑 붙어 있는 이런 식당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을 풍기는 곳입니다. 뭐, 메뉴판이고요. 저는 여기서 사실 불고기밖에 먹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걸로는 뭐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고기가 150g에 15,000원이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것도 한우가. 우레오 불고기가 1인분에 뭐 3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최근에 갔다 왔을 때도 이 가격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를 시키면 이렇게 밑반찬들이 나옵니다. 뭐 밑반찬 사장님이 손솜씨가 좋아가지고 되게 다 이것저것 다 맛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파김치가 맛있더라고요. 한번 가셔서 꼭 먹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면 이렇게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바꾸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옛날 화로에다가 여기 위에 뭐 고기를 불판을 얹어가지고 구워 먹는다든지 여기 위에 이제 뭐 전골 그릇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불고기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 가시면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 불판의 종류인데요. 이게 요즘에 만들어진 거고 이게 옛날식 불판이에요. 이게 뭐 굽는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게 이 옛날 불판에다 굽는 게 간이 조금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서울식 불고기라 그래서 이렇게 육수에 담가 먹는 불고기인데 그렇게 간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대부분 연령대가 그렇게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파김치를 넣어요. 그렇게 막 좋은 비주얼은 아닌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육수에다가 뭐 파김치 넣어가지고 멋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밥을 시켜서 이렇게 말아서 드시면 불과 이제 사진이 금방 괜찮아. 사진을 잘 찍어. 사진은 조금 포기로. 네, 뭐 그래서 뭐 여기 가보시면 아마 뭐 좀 저렴한 가격에 뭐 한 8명, 6명, 8명 정도까지 최대 뭐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하고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릴 곳은 피맛골 주점타운 그리고 이갈비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까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먹고 2차 정도로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굉장히 좀 낡고 후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뭐 여성분들은 그렇게 막 선호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좀 감성이 있는 곳이에요. 골목에 있어가지고 찾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생선구이 이면수 구이를 이갈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1인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아주 뭐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만 좀 먹어. 그래서 이런 골목을 좀 들어가야 돼요. 총처럼 하네. 여기가 피맛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게 정면인데요. 이번에 좀 그 PPT 준비하면서 피맛골이라는 좀 뜻을 찾아봤더니 조선시대 때 그 이렇게 높은 관리들이 행차할 때 이렇게 낮은 관리나 좀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몰래 뒤로 돌아다녔던 골목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 골목들이 굉장히 좁고 허름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와. 이렇게 이갈비라고 여기 가게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뭐 부르는 사람 마음이어가지고 뭐 이갈비라고 하는 굉장히 뭐 엄청 오래된 건물에 이렇게 문 앞에 이갈비라고 표시를 해놨고 메뉴도 이 앞에다가 써놨어요. 문 옆에다가 생선갈비, 두부, 제육, 오징어. 이거 보고 들어오라는 사장님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뭔가 판자 건물 같은 곳이에요. 층고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막 기둥도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뭐 지붕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 먹어야 될 곳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런
겨울에 저는 특히 이곳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술 먹다가 좀 뭐 종로나 이런 데서 술 먹다가 조금 모자르거나 이러면 친구들끼리 여기 가볼래?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지저분한데. 좀 많이 지저분해요. 네, 술자리 뭐 취해서 들어가면 사실 뭐 지저분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되게 사장님이 그때그때 그냥 고쳐 쓰시고 뭔가 이런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예, 한번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여기를 들어가면 메뉴를 주문할 필요 없이 그냥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뭐 메뉴 선택권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으로 갈비랑 막걸리는 꼭 시키셔야 돼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갖다 줍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시죠. 또 좀 얘기하다가 뭐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면수 구이를 주세요. 이게 이면수 구이가 참 뭐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뭐 1차로 배부르게 먹고 왔다거나 뭔가 이렇다면 뭐 이렇게 담백한 안주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좀 추천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참 한겨울에 가보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시간에서 한 세 군데 정도만 추천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곳 한 곳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나머지는 성수동 뚝섬역 근처에 있는 제일이라는 술집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곳이고요. 인당 드는 비용은 4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간판이고요.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이라는 상호명이 예전에 여기 철공소 같은 거가 있었는데 그냥 그 상호를 그대로 따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 곳인데 뭔가 아지트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고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바로 정면에 마주하는 곳이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이야 저게. 뒤에서는 조리하는 뒤에 저기 벽 뒤로는 뭐 조리하거나 이런 곳들이고 이 앞에 바 테이블 같은 곳에서는 그 구이 화로구이 같은 것들을 좀 직접 해주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여기서 참 특이했던 게 저는 공간에 이렇게 동발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구조가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구조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테리어 요소였고요. 여기가 참 특이한 게 공간 한쪽을 아예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매장 전체 크기의 절반만 테이블을 놓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장님이랑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이런 건 왜 이러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냥 좀 조용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막 뭐 굉장히 뭐 지게라든지 뭐 이런 소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뜬금없이 갖다 놓으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만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구조고 그리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 사장님이 이렇게 막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연기를 전공하셨어가지고 되게 좀 지금도 극단 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심오하세요. 막 이렇게 술 먹다 보면 이렇게 가끔 오셔가지고 같이 막 말도 걸어주시고 이러시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 보고 있으면 기본 안주도 갖다 주고 각종 소품이나 그릇 같은 것들도 가져다 주시고 이러는데 그릇이나 이렇게 밑반찬 하고 있는 밑반찬 저 그릇이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되게 그냥 엉성하게 준비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세심함이 느껴지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기서. 그런
여기 제가 지금 사진은 없는데 여기 화장실도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안주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아무래도 뭐 돼지구이, 흑돼지구이 뭐 이게 뭐 2인에 36,000원, 뭐 면이나 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략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좀 비싼 편이죠. 예전에는 소주를 팔아서 이렇게 가끔씩 갔었는데 요새는 증류주만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통주나 이런 거.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자리를 하려면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근데 항상 가고 싶어도 전화 드리면 자리가 꽉 차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라고 답변이 항상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나 이런 것들도 직접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건강한 맛이라 그래야 되나? 뭐 저렇게 들어가는 유자나 이런 것들도 직접 말리시고 뭐 손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사실 맛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건강한 맛, 자극적이지 않은 맛. 중요한 게 근데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거. 그러니까 무거운 음식도, 그러니까 헤비한 음식도 결코 이렇게 막 물리거나 막 이렇게 진한 뭔가 그런 맛이 아니라서 뭐 가끔씩 생각나는 맛이에요. 왼쪽 위가 흑돼지구이이고 오른쪽이 제일면이라는 메뉴이고요. 왼쪽 아래가 제일전이라는 거고 오른쪽 아래가 차돌구이, 유자 차돌구이인가? 그런 메뉴일 거예요. 또 가면 항상 남기지 않고 와요. 메뉴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제 지인들하고 여기서 송년회를 했었는데요. 그 옆 테이블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렇게 넓은 공간에 딱 테이블이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옆 테이블 얘기하는 것도 좀 소곤소곤 얘기하려고 하고 조용히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았어요. 이날 한 7명 정도가 여기서 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값이 한 30만 원 정도 나왔나? 굉장히 많이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2차를 가서 이만큼을 더 먹고 결국은 만취해서 이렇게 뻗어버린. 멋있다. 멋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술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사람들이랑 만나서 뭐 특별히 할 거 없을 때 그냥 술집에 가서 술잔 놔두고 그냥 뭐 한 해 지나갔던 얘기들, 뭐 두서없는 얘기들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시간도 보내고 뭐 그런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지만 좀 조용하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연말을 좀 보낼 수 있는 곳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됐고요. 왼쪽 위에가 제가 5년 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적당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 뭐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습니다. 사실 맛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맛보다는 조금 조용한 곳으로 선택을 했었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